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영어 1 과목에서는 Lesson 1 Reading Part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Do you have a role model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role 모델을 갖고 있었느냐, 롤 모델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모델이란 발음보다 model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에서 롤 모델이 있으면 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실제 수업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점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도 열심히 학습을 해서 좀 부족해진 수업 실수의 부분을 좀 잘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계획은 아마 이제 15쪽을 넘어서 16쪽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는 거 봐서 일단 양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부분이죠. 여러분들 학습지 형태는 좀 올려드렸는데 이게 원 학습지 자체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수정해서 활용해서 나중에 시험 때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기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준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연습 종이 같은 거 있죠. 근데 그 연습 종이가 그냥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 필기 노트처럼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 공간이 조금 이렇게 올린 자료나 그 학습지에 보시면 지금 학습지 여기 보이는데도 공간이 조금은 여백은 있지만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 필기 준비하라고 한다면 필기사항이 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 A4지나 아니면 그냥 영어 1에 관련된 연습장을 하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필기하는데 좁으면 계속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그냥 좀 쓰십시오. 그래서 필기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면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기 준비할 종이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영상 잠깐 멈춰 놓고요. 필기 준비할 종이 아니면 연습장 그거 쭉 쓸 거 그거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유의사항 다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evening이네요. 자, good evening everyone 했습니다. 인사 정도죠 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했죠. This week라고 했죠. 자, this week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에 해당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슬래시를 이렇게 그어준 겁니다. 이렇게 끊어준 겁니다. 검은색으로 바꿀까요? 이렇게 끊어준 겁니다. 부사 덩어리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주어는 a new semester라고 하는 얘가 주어고요. has started라고 하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start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요구하지 않고요. has started라고 이렇게 완료 형태, 완료 시제 형태로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에서는 시제 파트를 그렇게 처음부터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제 파트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보니까 in most schools,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in 플러스 명사니까 이걸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modifier, 수식어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끊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 덩어리 앞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명구라고 하는 수식어구 앞에서 딱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몇 형식, 1형식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형식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쑥떡쑥떡 봉글리시에 보시면 뭐죠? 천일문 강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강좌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미 얘기를 했죠. 우리 형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modifier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modifier의 약어 M
수식어구 덩어리라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이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ubject라고 해서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어라고 하는 얘기를 s만 나타낼 거고요. v라고 하는 것은 verb라고 해서 동사입니다. 동사를 줄여서 v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왕 나온 김에 목적어를 o라고 할 겁니다. object의 약자입니다. object라고 해서 o를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면 compl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complement라고 하면 이 c 보어다. 보어에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 c라고 하면 보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어떤 그 필요 없는 성분의 대표적인 그런 그 수식어구 덩어리를 우리는 m이라고 해서 modifier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s나 v나 o나 c, m 요렇게 나타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요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파트다 보니까 좀 얘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다시 한번 가보면 this week라고 하는 것은 부사구 덩어리로서 이번 주라는 거고요.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요. 이렇게 A new semester 얘가 주어고요. has started라는 동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덩어리 하나 끌고 오겠구나, 전명구겠구나, modifier 수식어 덩어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끊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를 못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사부터 찾으시면 편해요. 동사부터 항상 찾는 연습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 앞부분은 주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this week가 이번 주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요 앞에 전치사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필기를 좀 준비해 주실래요? 요거와 관련해서 좀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week가 이번 주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기타 여러분들 좀 참고하면 좋은 것들 하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우리가 during the week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출자 잘못 썼죠? 요거만 지워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during the week. 자, during the week가 있고요. 자, 이 during the week라고 하면 이거는 동안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the week라고 하는 건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뜻은요. 일주일 동안이란 뜻이 during the week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all the week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all the week. 자, all the week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all이라고 해서 모두 내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라고 하는 게 all the week라는 영어 표현이 잡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ll the week 이렇게 보이면 일주일 내내라고 하는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문장을 읽어보시다가 어떤 거 of a week가 나올 수 있어요. 자, of a week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 주를 말하죠. 그래서 주 중의 부분의 of니까 그죠? 주 중에라는 표현이 of a week가 됩니다. 그 다음 자, from week to week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죠. From week to week라고 하면 주에서 주까지니까는 매주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고요. From week to week는요. 얘를 갖다 바꾸어 쓴다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는 표현으로 every week가 되겠죠. every week 요게 되겠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every 다음에 V입니다. 자, every 다음에 week가 나오면 매주마다지만 여기에다 every 다음에 other 잡아주고 아니면 second를 잡아주고 그 다음 week를 쓰면 무슨 뜻이 되죠? 격주로라는 말이죠. 2주에 한 번씩이라는 거. Every other week, every second week라고 하면 격주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에 모닝이 들어가도 그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During the morning 하면 뭐예요? 저기 뭐예요? 오전 내도록이죠. 아침 시간 내도록이란 뜻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뒤에 week가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표현들도 올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지금은 week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없애보고요. 요걸 없애보고 계속해서 필기할 겁니다.
자, 어디까지 필기했냐면 every other week, every second week라고 하면 격주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은 게 from to 구조로 해석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한번 잡아볼게요. From time to time이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From time to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자죠. From to 구조의 대표적인 주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때때로, 가끔씩 이런 뜻이죠. Sometimes 이거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from door to door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서 많이 보인다 그죠? from door to door이라고 한다면 집집마다예요. 문과 문 사이니까 그죠? 문에서 이쪽 문에서 저쪽 문이니까 집집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from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country를 잡아볼게요. from country 제가 지금 이게 손가락으로 쓰다 보니까 좀 예쁘지 못한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From country to country라고 얘기하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country가 나라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골이라는 뜻도 있고, 그 country 그 나라 내에서의 이쪽에서 저쪽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한 나라 내에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의미라서 전국 방방곳곳이 되는 겁니다. 뜻이. 근데 요런 전국 방방곳곳이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 country 대신에 coast를 써도 돼요.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해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트가드 하면 해안 경비대를 말하잖아. 그래서 코스트가 자체가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안,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국이잖아. 이게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 이 어디죠? 여기가 이게 뭐예요? 서부 연안에서부터 어디까지? 동부 연안 이렇게 코스트죠. 그러니까 여기 코스트부터 여기까지 코스트니까 요것도 전국 방방곳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 coast to coast도 마찬가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A to B 요 구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시험이나 요런 데 즐겨 쓰는 표현이니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week라는 그 날짜나 이렇게 시간이란 표현이 나왔을 때 다르게 어떻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semester가 나왔죠. 여러분들 semester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학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학기라는 뜻이 미국에서 쓰이는 이게 학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요 semester도 쓰지만 어떤 것도 쓰냐면 이제 term이라는 걸 쓰거든요. term. 이 term이라고 하는 것도 영국에서는 학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term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두면 term이라는 건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다? 자, 용어라는 뜻이 있죠. 말, 용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technical term이라고 하면 그 전문적 인 용어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자르곤처럼 그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적 용어를 우리가 technical ter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term 하면은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 이게 바로 이제 학기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기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term이 복수로 사용되는 pl이랑 plural의 약어입니다. 복수로 terms 이렇게 s가 붙어버리면 얘는 우리가 조건이나 관계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와 연관해서 쓰이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In terms of가 있죠. In terms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면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의해서라는 뜻이죠. 얘랑 같은 게 뭐냐면 by means of죠. 그죠? 이런 거 딱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표현으로.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몰랐던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쌤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용어 딱 알고 있으면 위험한 거고요. 용어, 기간, 조건, 관계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 거고 요게 나오는 순간 in terms of라든지 by means of 이런 거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또는 기타 어떤 영어적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term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볼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come to terms 자, terms with가 있죠. 자, come to terms with라고 하면 누구누구와 뭐하다, 합의를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다 또는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합의를 보다 화해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화해하다가 동사 이렇게 쓰는 것은 하다를 그냥 동사로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term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 그죠?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요게 조금 또 지저분해졌다 그죠? 요렇게 조금 또 지워가면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낙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좋습니다. 됐네요. 오, 안 됐네요. 예, 다시 돌아오네요. 네, 마음이 급한데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세메스터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세메스터가 어쨌든 학기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요거랑 또 유사한 언어가 이제 세션도 있어요.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회기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 뭐죠? 어떤 회의의 회기 몇 회기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그 회기를 많이 사용하죠. 이 회기 내에 뭔가 기한 뭐죠 법률안을 통과해야 되고 이럴 때에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quarter이라는 게 있어요. quarter. 자, quarter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분기를 말합니다. 이 4분의 1을 말하잖아. 우리 쿼터 자체가 그렇죠. 농구에서도 쿼터 있잖아요. 그렇죠? 이 4분의 1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1년을 4개로 나눠 가지고 이 4분의 1분기 이거를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a quarter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중간 기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중간 그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평가서를 주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quarter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학기 내에서 그러니까 4분의 1 학기를 얘기할 때 quarter를 쓰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한 학기, 그러니까 6개월을 얘기할 때 semester 쓰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term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has started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In most schools라고 그랬죠. 좋아요. most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자, most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most 16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느껴지시죠? 점차 느껴지시죠? 처음에 이걸 잡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수업하시다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쌤이 잡아줍니다.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이런 표현들이 있겠구나. 여러 번 노출되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애써서 기억해주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지라고 해서 그 노출만 좀 시켜주는 겁니다. 노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얘만 안 지워질까? 어떻게? 얘만 아니군요. 네, 얘만 안 지워집니다. 네, 얘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요.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most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most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stly가 있어요. 그죠?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자, most부터 볼게요. 이 most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거 간격을 좀 넓혀주세요. most, almost, mostly 이렇게 조금 그리고 또 most가 제일 쓸 게 많습니다. most는요 일단 명사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명사 이 n이라고 하면 그죠? noun입니다. nou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을 갖고 온 거예요. 명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a라고 하시면 adjective의 약자입니다. 형용사입니다. adjective. adverb라고 해서 ad로 갖고 온 건 부사입니다. 이거 약어를 갖고 와요. 이렇게 약어를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n이라고 하면 명사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뜻이 뭔데요?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대부분. 이 대명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 대명사로 사용될 때의 주안점은 뭐냐면 이 대부분이 사용될 때 주안점이 뭐냐면 수일치예요. 수일치. 요거는 그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 형용사로 쓰면 대부분 의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형용사로 쓰면 대부분 의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 이것처럼요. 이해되시죠? 대부분의라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부사로 쓸 수도 있죠. adverb로. most 자체가. 언제 써요? 그렇죠. 비교급에서 최상급을 넘어갈 때 그죠? 가장 뭐하다 또는 제일 어떠하다라고 할 때 the mos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at 더 생략할 수 있고요. at most 또는 at best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표현들도 알고 있어야 되죠. at most, at best라고 하면 기껏해야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거죠. 기껏해야 뭐 얼마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이런 표현에서도 at most, at best, at the most, at the best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lmost가 있죠. 자, almos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게 또 지우면 한꺼번에 또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냥 가겠습니다. almost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의라고 하는 뜻이죠. 거의 정도부사입니다. 거의라는 뜻이고요. 뭐하고 같습니까? nearly하고 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lmost는 거의라는 뜻이고 nearly하고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 near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가까운이라는 뜻인데 여기 ly가 붙음으로써 가깝게 이게 아니라 거의라고 하는 뜻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ly가 붙어서 좀 의미를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deeply, highly, lately, largely, shortly, hardly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고요. 네, 그냥 다음에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리고 almost는 그냥 거의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ostly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라는 말이죠. 대체로 또는 주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라는 말, generally 뭐 이런 뜻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 요거는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most라고 하는 것이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그랬고 그 명사로 사용되면은 대부분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일치하고 연관돼서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수일치하고 연관돼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있잖아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일치 요 부분 요 파트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all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mos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약간을 드러내는 거죠. some이나 뭐 any. 그죠? 자, 그다음에 절반을 얘기하는 half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part라든지 아니면 또 나머지를 얘기하는 the rest라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몇 퍼센트의 개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분수 몇 분의 몇의 개념이 나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전부 다 뭘 드러내냐면 어떤 것의 부분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그거 뒤에 뭐가 나오냐? 오브가 나오고요. 그죠? 오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덜을 써줍니다. 덜을 써주거나 소유격을 써주는데 어쨌든 the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나? 단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복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단수 명사나 복수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에 수일치를 어디다 시켜주느냐? 바로 여기에 시켜줘요.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여기에 수일치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명사의 모든 뭐 대부분 약간이든 절반이든 부분이든 나머지든 퍼센트든 분수든 상관없어요. 단수 명사면 뭐 쓰게 돼 있냐면 단수 동사 때려주게 돼 있어요. 단동. 복수 명사면 뭐 한다? 복동. 복수 동사 취급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수일치 파트에서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예문 하나 버뜩 써볼게요. 뭐 이런 거죠. Most of the lobby, 그렇죠? 로비 알죠? 호텔 로비 require renovation.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로비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뭐가 필요로 한다고? 이게 다시 이게 필요하다고 그 좀 리뉴얼을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require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requires s가 붙어야 됩니까? 요 얘기거든요. 그럼 뒤에 따지세요. 어디 있습니까? most of는 주어라고 아니라고 주어 어디 있습니까? the lobby라고. 그럼 the lobby라고 하는 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s 안 붙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단수야. 그럼 단수 명사가 왔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단수 동사 취급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 왔어? s 안 붙었잖아요. 삼신 단수가 주어면 뭐 해야 된다고요? s 붙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requires s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럼 lobbies 이렇게 왔어. 복수명사 왔죠? 고민하지 마세요. s 떼세요.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most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쭉 한번 잡아준 겁니다. most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most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알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벙벙벙벙하는 개념들을 갖다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ost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한다면 대부분이란 뜻이고 이것이 뭐 한다? 대명사로 사용됐을 때 뭐와 연결될 수 있다? 수일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수일치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과 연관될 수 있다. 거기에는 almost, some, any, half, part, the rest, 분수라는 표현과 연관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almost, some, any, half, part라는 이런 부분이 주어가 아니라 뭐가 뒤에 나오는 of 뒤에 나오는 단수 명사나 복수 명사나 요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most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most school처럼 명사 앞에서 대부분의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럼 adverb로서 부사로서 가장 뭐하다라고 하는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최상급에서 at most, at best가 나왔을 때 뜻을 기억하자. 기껏해야라는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요거와 형태가 비슷한 almost가 있습니다. almost라고 하는 것은 거의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덩어리고요. nearly와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nearly처럼 ly가 붙어서 near이라고 하는 형용사 의미 가까이, 가까운이라는 뜻과 전혀 다르게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들이 몇 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잡아줄 수 있겠다. 그럼 mostly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mostly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보고도 이렇게 줄줄줄줄줄 꿰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차례 이렇게 학원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갖다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표현이 잡히면 그냥 여러분들 한 문장 읽고 지나가는 거지만 선생님은 그 표현과 관련된 어떤 다른 표현들, 그렇죠? 또는 어디서 봤던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요약 정리해서 전달하는 몫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렇게 챙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은 벌써 20분이 넘어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첫 번째 문장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길어지면 한 강의 끝내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최대한 많은 내용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까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어떠한 S라든지 V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한 기호에 대한 약속도 지금 안 되는 상태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이제 카테고리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혹시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보충 수업 때 뭐 구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법을 처음부터 영문법을 처음부터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문법반이라든지 뭐 아니면 방학 때 뭐 수업을 개설해서라도 그렇게 영문법을 그냥 A부터 G까지 다 잡아내든지 아니면 구문을 기초부터 잡겠다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뭐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있죠. 이 표현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에서 재링 했을 때는 조금 좀 괜찮았던 것은 이제 꼭지반 같은 거죠. 이렇게 한 꼭지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 학원이 아니었나? 학원이 아니었고 그냥 그 일반 학교에서 제가 이제 꼭지반을 하나 했었는데 그 표현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what이 나왔다. 그럼 what에 대한 뿌리를 그냥 처음부터 A부터 G까지 다 그냥 잡아내는 거.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주니까 조금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좀 지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한가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강의인데 조금 양이 많아져서 송구스러운 마음 전하고요. 끝까지 좀 배워서 갈 수 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양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는데 근데 안 줄이는 게 낫겠죠?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편부터는 다음 강의로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